안녕하세요. 꿀팁별리사 꿀변 안희중입니다. 여러분 정답 아시겠죠? 네, 정답은 아디다스가 울고 가는 나이키였습니다. 나이키란 이름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따온 거고요. 예나 지금이나 강력하고 임팩트 있는 나이키 로고 수시는 육상 트랙 코너를 보고 연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마무시한 로고를 단돈 35달러에 만들었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35달러의 브랜드 가치가 지금은 얼마죠? 여기 아는 사람? 또 땅반 공중반 종횡무진하는 마이클 조던과 계약을 체결하는 신의 한 수로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나이키는 2019년 기준 의류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하며 왕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요. 1년 만에 무려 16%를 증가한 36조 4,412억 원의 브랜드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35달러의 브랜드 가치를 약 10억 배나 성장시킨 나이키. 나이키가 브랜드를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다양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덕분이겠죠.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세밀하고 체계적인 수비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나이키는 그 무게를 어떻게 견뎌내고 있을까요? 나이키 상표가 이 모양, 그쵸? 이 옷에만 있지 않다는 거, 이거. 와, 보니까 저도 아는 것 빼고 다 모르겠네요. 이게 다 나이키에서 출원한 상표입니다. 하이퍼 베뇽, 하이퍼필, 매지스타, 베이퍼 엘리트. 저만 모르나? 에어포스 원 하나 알겠네요. 자세히 보니까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여러 개 등록했는데요. 혹시 등록한 걸 까먹고 또 등록한 건 아닐까요? 나이키가 그렇게 멍청하진 않을 텐데. 여기서 꿀팁 박스 하나. 상표를 생각할 때는 두 가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바로 상품과 표장입니다. 여기서 표장이란 쉽게 로고라고 생각하면 편한데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을 표장이라고 합니다. 상표는 상품과 표장의 합성어라고 보셔야 하는데요. 같은 상품의 로고, 즉 표장이 다르면 그건 당연히 다른 상표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같은 표장의 상품이 다르다면 그것도 다른 상표입니다. 이건 좀 헷갈리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 짜잔! 3가지 반팔티를 준비했는데요. 3가지 제품 모두 의류라는 동일한 상품에 해당하지만 표장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로고가 다 다르잖아. 그래서 이들은 각각 다른 상표로 봐야 합니다. 즉 의류라는 상품에 여러 개의 상표를 출원하게 된 거죠. 표장이 모두 같은 게 보이시죠? 왜? 로고 모양이 다 같잖아요. 하지만 바지, 운동화, 가방으로 엄연히 보면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사실 상표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로고와 상표의 차이점이 발생됩니다. 로고는 다 같아도 상표가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이키가 등록한 걸 까먹고 비슷한 혹은 동일한 상표를 또 출원한 것이 아니라 표장과 상품에 따라 상표가 달라지니까 비슷하거나 동일해도 또 출원하기 때문에 상표가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키의 옷, 신발, 스포츠용품 말고도 다른 제품도 있다는 거 아셨나요? 선글라스, 핸드폰 케이스, 지갑 당연히 알죠. 아니요. 그거 말고 더
더 있습니다. 귀금속, 출판물, 회계업, 경매 서비스, 가정용 접착제, 건축모형, 종이용지, 녹제거제, 슈즈, 광택제, 이불, 마스카라, 립스틱, 면도용, 비누, 바디로션, 인터넷상의 커뮤니티 사이트, 제공업, USB 충전기, 가죽 염색업, 사진 인화업, 의류 소매업, 안경 소매업, 게임 콘솔용 컴퓨터 게임, 가정용 정전기 방지제, 한복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주 빽빽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게 모두 나이키에서 등록한 상표들입니다. 게다가 모두 나이키 표장을 가지고 있지만 상품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개로 상표가 출원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고맙게도 국내에 등록된 나이키라는 상표만 무려 200여 개! 와우! 근데 나이키 한복, 나이키 이불, 나이키 녹제거제 본 적 있나요? 없을걸요? 사실 나이키가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생산도 안 할 제품의 상표를 갖고 있을까요? 돈도 많이 들 텐데 나이키는 돈이 많아서일까요? 여기서 꿀팁 박스! 둘! 상표권은 동일 유사한 지정 상품에 동일 유사한 표장을 쓰는 것에 한해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나이키 짝퉁인 나이스에서 신발을 만들면 당연히 상표권 침해이죠. 하지만 신발과는 전혀 다른 유사하지도 않은 이불을 만들어서 나이키 혹은 나이스라는 상표를 쓰게 되면 상표법적으로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키는 이불에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만약 나이키에서 이불에 대해서 상표를 내지 않았다면 수십 년간 공들인 나이키라는 상표를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 팔지도 않을 많은 상표들을 낸 이유가 나이키라는 표장이 그 외의 다른 상품군에서 출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인 거죠. 꿀팁 박스! 셋! 이렇게 많은 상표를 출원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나이키가 출원한 상표를 의류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상품은 단순히 의류, 안경 같은 상품뿐만 아니라 도소매업 같은 서비스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이키에서 의류 소매업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나이키라는 간판을 걸고 가게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표는 여러 개를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꿀팁 박스! 넷! 사실 이렇게나 많은 상품을 등록했지만 혹시 등록받지 못한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걱정은 NO! 상표법에서는 나이키처럼 유명한 상표와 비슷하거나 혼동이 있는 상표에 대해 등록받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다만 상표 등록을 막는 것보다 은근하게 도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참 아이러니하게 상표법을 피해 간다면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즉 부경법에서 그 역할을 보충해주고 있다는 거. 이 정도면 거의 나이키 철벽 방어 아닌가요? 출시하지 않은 제품에도 상표를 내서 다른 사람들이 도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방어막을 만든 덕분인가요? 승리의 여신 나이키는 이렇게 수많은 상표권으로 왕관의 무게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때론 공격만이 승리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도 꿀병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Just do it.